지금 보시는 이 사진, 도쿄 스타벅스 매장입니다. 그런데 계산대에서 찍히는 금액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아메리카노인데 어떤 매장은 더 비싸고 어떤 매장은 더 싸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같은 브랜드인데 가격이 다르다고. 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실수가 아닙니다. 일본 스타벅스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전략이에요. 오늘 이걸 끝까지 들으시면 일본 여행에서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일본 소비 구조 자체를 꿰뚫는 눈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 한국인에게만 보이는 기회가 숨어 있거든요. 최근 일본 야후 재팬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이슈가 크게 터졌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댓글 수가 수천 개를 넘어가고 있고 특히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린 댓글 2개의 내용이 정말 흥미롭거든요. 베스트 댓글 1위를 보면 같은 커피인데 위치 따라 가격 다르게 받는 건 좀 아니다. 라는 댓글이 좋아요 2만 개를 받았습니다. 2위는 그래도 비싼 매장이 더 편하고 조용해서 결국 거기로 간다. 라는 댓글인데 이게 좋아요 13,000개를 받았어요. 이 두 댓글이 서로 완전히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반응이 동시에 폭발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스타벅스 전략이 정확히 먹혔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볼게요. 자, 먼저 배경부터 짚고 갑니다. 일본 스타벅스는 2024년부터 매장별 가격 차등화 전략을 본격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국 통일 가격이었는데 이제는 매장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구조로 바뀐 거예요. 일본 현지에서는 이걸 두고 같은 브랜드인데 이제 등급이 나뉘었다. 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도쿄 시부야나 긴자 신주쿠 같은 핵심 상권 매장 기준으로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가 500엔은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같은 도쿄라도 외곽 지역이나 주택가 근처 매장은 440엔에서 460엔 선을 유지하고 있어요. 엔화 환율로 따지면 50엔에서 60엔 차이인데 한국 돈으로 치면 400원에서 500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게 뭐가 크냐? 고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커피 한 잔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라떼, 프라푸치노, 푸드 메뉴까지 전부 다 차등이 적용됩니다. 여행 중에 하루 두세 번 카페를 들른다고 치면 일주일이면 꽤 유의미한 금액 차이가 생기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반전 포인트가 나옵니다. 비싼 매장이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야후 재팬 댓글에서 실제로 이런 분석이 쏟아졌어요. 가격이 비싼 대신 조용하고 자리도 넓어서 카페가 아니라 사무실처럼 쓴다. 라는 반응이 많았거든요.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오히려 비싼 매장이 더 싸다. 라는 댓글도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공간을 팔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카페에서 공부하거나 원격 근무를 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이 문화가 더 강해졌고요. 그래서 비싼 매장일수록 혼잡도가 낮고 좌석 회전율이 낮고 결과적으로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노리고 일부러 비싼 매장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일본 현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재택근무 중에 집에서 집중 안 될 때 긴자 스타벅스 간다. 는 말이 반농담처럼 퍼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중력의 가격이 커피값에 얹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타벅스의 진짜 속셈이 드러납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말하면 프리미엄 필터링이에요. 높은 가격으로 특정 고객층을 걸러내는 전략입니다. 시끄러운 관광객, 빠른 회전율을 원하는 고객, 잠깐 들어와서 테이크아웃만 하는 고객들을 자연스럽게 걸러내고 오래 머물면서 단가 높은 메뉴를 주문하는 고객만 남기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반전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이 구조가 한국인 여행객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일본 현지인들은 거주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선택의 폭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직장 근처, 집 근처 매장을 주로 가게 되고 그게 비싼 지역이면 어쩔 수 없이 비싸게 사 마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관광객인 한국인은 달라요. 우리는 이미 여행 동선을 짜는 데 익숙하고 지도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역 하나만 벗어나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구조를 활용할 수 있어요. 일본 커뮤니티에서도 이미 이런 정보가 돌고 있거든요. 시부야 한복판 스타벅스 대신 나카메구로 쪽으로 걸어가면 가격 다르다. 는 식의 팁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국인은 일본 현지인보다 스타벅스 앱 활용에 훨씬 익숙합니다. 일본 스타벅스 앱에도 리워드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국에서 스타벅스를 자주 이용하신 분들은 이런 앱 구조가 익숙하잖아요. 그 경험치를 그대로 일본에서 활용하면 추가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 일본 스타벅스는 시즌 한정 메뉴가 엄청납니다.
벚꽃 시즌, 여름 한정, 가을 한정, 크리스마스 시즌, 지역 한정 메뉴까지 있어요. 이 한정 메뉴들은 인기 매장에서 빨리 소진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시부야나 신주쿠 같은 관광객 몰리는 매장은 오전에 이미 품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외곽 매장은요. 오후 늦게 가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줄도 짧고 자리도 여유 있고 가격도 낮아요. 이걸 알고 움직이는 것과 모르고 움직이는 것의 차이가 여행 전체 만족도를 바꿀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세 번째 반전 포인트입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구조는 스타벅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 전체 소비 시장이 지금 이 방향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요. 2023년, 2024년을 거치면서 일본은 오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가격 인상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일본 소비자 물가 지수가 3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고, 이 흐름 속에서 기업들이 택한 전략이 바로 위치 기반 차등 가격제입니다. 스타벅스만이 아니에요. 맥도날드 재팬도 도심 매장과 외곽 매장의 가격 차등을 확대하고 있고, 편의점 체인인 세븐일레븐과 로손도 일부 상품에서 지역별 가격 차이를 도입했습니다. 심지어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들도 도심 매장 가격을 별도로 책정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야후 재팬에서 이 흐름을 분석한 기사가 올라왔을 때 댓글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결국 도쿄 중심에 살면 모든 게 다 비싸지는 시대가 왔다는 댓글이 많은 공감을 받았어요. 지방 이탈이 더 심해질 것이다. 비싼 도시에서 버티는 게 한계 온 것 같다. 라는 반응도 나왔고요. 이게 단순한 물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느껴지시죠? 일본에서 오래 살아온 한국 교민들 사이에서도 최근 들어 이런 말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일본이 물가 저렴하고 살기 편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체감 물가가 한국이랑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것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특히 도쿄 도심은 이미 생활비가 서울 강남 수준을 넘어선 항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현지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도심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일본의 진짜 가성비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관광지 중심부는 오히려 한국보다 비싼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같은 커피인데 위치 따라 가격이 다른 게 공정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불합리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 질문이 사실 굉장히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댓글에 여러분 생각 남겨주시면 나중에 꼭 정독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스타벅스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일본 스타벅스가 이 가격 차등화 전략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는 데이터가 근거입니다. 매장별, 시간대별 매출, 좌석 회전율, 평균 체류 시간, 객단가를 전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가격 전략을 계속 수정하는 거예요. 잘 되는 매장은 가격을 올리고 덜 되는 매장은 가격을 유지하거나 내리는 구조입니다. 일본 경제 매체에서 이 구조를 분석한 기사에서 업계 관계자의 발언으로 이런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임대료가 높은 지역의 매장이 오히려 수익률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격, 차등화 외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듣고 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야후 재팬 커뮤니티에서 이 이슈 관련해서 흥미로운 스레드가 올라왔는데 젊은 세대 반응이 특히 날카로웠어요. 이제 카페도 계층화가 되는 것이다. 돈 많은 사람은 비싼 매장에서 조용하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렴한 매장에서 시끄럽게 라는 댓글이 큰 공감을 얻었거든요. 또 스타벅스가 더 이상 모두의 카페가 아니라는 느낌이다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가격불만이 아니라 일본 사회 내부의 계층 감각이 소비 패턴에 투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은 오랫동안 1억 총중산층이라는 개념, 즉 국민 대부분이 중산층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이 인식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 균열이 카페 가격표에서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흐름에서 한국인에게 정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일본 여행이 지금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여행지로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엔화 약세 덕분에 여행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졌다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는 관광지 밀집 구역에서는 이미 이 이점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도심 관광지의 카페, 음식점, 쇼핑 공간들이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반영해서 가격을 조정하고 있거든요. 일본 현지에서는 이걸 두고 관광공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교토에서 이미 크게 이슈가 됐고 도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객이 너무 많이 몰리는 지역은 현지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호소하고 그 결과로 인기 관광 매장들은 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본 여행에서도 현명한 소비 전략이 필요해진 시대가 된 거거든요. 일본에서 오래 살아온 교민들이나 자주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 고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관광객 많은 매장은 피하고 한 블록만 벗어나라는 거예요.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식당, 편의점, 심지어 슈퍼마켓까지도 위치에 따라 가격과 품질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일본을 경험하는 방법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관광지 중심의 비싼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과 한 블록 벗어난 조용한 동네 카페나 좀 더 저렴한 스타벅스에서 현지 주민들 옆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거든요. 투자가 훨씬 더 진짜 일본에 가깝다는 건 일본을 자주 가본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일본 스타벅스의 지역별 가격 차등화는 단순한 가격 정책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구조가 결합되어 있어요. 먼저, 공간 가치 기반의 가격 전략입니다. 커피가 아니라 공간을 파는 거예요. 그 공간이 더 조용하고 쾌적할수록, 즉 더 비쌀수록 역설적으로 더 잘 팔립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 기반 운영 구조입니다. 매장별 실시간 매출 데이터를 반영해서 가격을 계속 수정하는 시스템이에요. 잘 되는 매장은 더 비싸지고 덜 되는 매장은 경쟁력 있는 가격을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필터링 시스템입니다. 가격이 곧 고객을 선별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비싼 매장에는 오래 머물며 단가 높은 주문을 하는 고객이 남고 빠른 테이크아웃 위주의 고객은 저렴한 매장으로 분산됩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일본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의 인건비와 임대료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가격 차등화를 더욱 정교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일본 현지 경제 전문가들도 향후 5년 안에 일본의 가격 체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세분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이걸 미리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같은 일본 여행을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일본 여행 가실 때 그냥 가까운 스타벅스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위치를 한번 확인하고 조금 더 이동해서 덜 관광지화된 매장을 찾으시나요? 그 선택의 차이가 여행 예산에서 생각보다 크게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은 브랜드인데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다른 이 전략, 여러분은 납득이 되시나요? 아니면 불합리하다고 느끼시나요? 이건 정답이 없는 질문인데 댓글에 여러분 생각 꼭 남겨주세요. 읽으면서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도 반영할게요. 일본 내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소비 구조 변화,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을 앞으로도 계속 가져올 예정입니다. 구독 안 하셨으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하나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